사돈이 청소부시니까 며느리가 청소는 잘하겠네요. 서울 고급 호텔 다이닝룸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미소의 가슴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죠. 25세의 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으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늘은 미소와 준혁의 상견례 날이었어요. 미소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준혁은 대한식품그룹 최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넘게 사귀어왔고 서로 깊이 사랑한다고 믿었죠. 미소의 부모인 김정호와 박순희 부부는 30년간 성실하게 청소 일을 해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여러 건물을 돌아다니며 청소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두 부부는 정직하게 살아왔고 그 돈으로 미소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오늘을 위해 김정호와 박순희는 몇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가장 좋은 옷을 새로 장만했고 미소가 정성스럽게 만든 전통 한과도 예쁘게 포장해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부부의 명품 정장과는 확연한 차이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한과입니다. 미소가 조심스럽게 한과 상자를 내밀며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중했습니다. 최 회장은 한과 상자를 힐끔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아, 직접 만드셨어요? 요즘 시대에 만든 음식은 좀 위생상 어떨까요? 최 회장 부인 이명자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의 여동생 서연이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으며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고 말렸지만 이명자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최 회장이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소 씨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김정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 쪽에서요. 아, 청소부시구나. 최 회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는 청소 걱정 없겠네요. 부모님이 청소부시니까 청소는 잘하겠고. 이명자가 거들었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아들이 좋아하니까요. 미소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땀 흘려 일군 정직한 노동을 마치 부끄러운 일인 양 말하는 것이었어요. 김정호와 박순희는 억지로 웃으며 참고 있었습니다. 저희 일이 작긴 하지만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박순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최 회장이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분위기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준혁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미소도 이해할 거예요. 미소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1년 넘게 사귀면서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준혁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동조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만이 불편한 표정으로 오빠와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최 회장이 미소가 가져온 한과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소 씨, 이런 건 결혼하면 그만둬야죠. 우리 집안 품격에 맞추려면 그런 천안이라는 집안과는 거리를 둬야겠어요. 미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어요. 최 회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이 청소부면 우리 체면이 서지 않아요. 걸레질하던 집안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명자가 한술 더 떴습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대한식품그룹 며느리가 청소부 딸이라니. 우리 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김정호의 얼굴이 굳어졌고 박순희는 물을 마시며 눈물을 감췄어요. 서연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 회장이 딸을 쏘아봤어요. 서연아, 어른들 말에 끼어들지 마라. 미소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소에게 몰렸어요. 죄송하지만 결혼은 못하겠습니다. 미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최 회장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미소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명자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청소부 딸 주제에 까탈 떠는 거야? 우리가 경 낮춰서 만나준 건데. 배은망덕하네. 준혁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바라봤어요. 미소야, 갑자기 왜 이래?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해. 미소가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년 넘게 사귀면서 한 번도 자신의 가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미소였어요. 하지만 지금 준혁의 모습에서는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이 미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너나 아니면 누가 받아주겠어? 현실 파악 좀 해. 청소부 딸 주제에. 서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하지만 최 회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더러운 곳이나 치우는 집안에서 살아보세요. 그게 당신들 수준이에요. 미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김정호와 박순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소가 마지막으로 최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평생 그런 집안에서 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 씨도 행복하세요.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미소가 자리를 떠나자 김정호와 박순희도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김정호가 최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박순희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서연이 미소 가족을 따라 나서려다가 아버지의 제지를 받았어요. 서연아, 어디 가려고 그래?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너무 심하셨어요. 미소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최 회장이 화를 냈어요. 좋은 사람? 청소부 딸이 우리 집안에 맞니?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안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이명자가 딸을 나무랐어요. 서연아,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라고. 준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소가 떠난 자리가 허전했어요. 택시 안에서 미소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부모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미소는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들 때문에 딸이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자책감 말이에요. 상견례가 끝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미소는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직 준혁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준혁이 부모님을 설득해서 사과할까 하는 기대가 조금 있었죠. 하지만 그 기대는 곧 무너졌어요. 준혁이 아니라 최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미소 씨죠? 최 회장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네, 미소입니다. 미소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날 일로 사과하러 전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준혁이가 상처받아서 말이에요. 미소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처받았다고요? 네, 약혼자가 갑자기 파혼하자고 하면 남자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미소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들이 모욕을 주고도 오히려 피해자인 양구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날 먼저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건 아버님이세요. 최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모욕적이라고? 사실을 말한 게 모욕이야? 청소부는 청소부지 뭐야? 미소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그건 정직한 노동이에요. 30년간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그때 이명자가 전화를 가로채더니 말했어요. 미소 씨, 당신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알아요? 준혁이가 당신 같은 집안 애랑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반대했는데. 미소는 어이가 없었어요. 손해라고요? 네, 손해죠. 우리 준혁은 조건 좋은 여자들이 줄을 서는데 청소부 딸을 선택해 준 거예요. 잠깐 후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전화 주세요. 준혁이 전화를 받았어요. 미소야, 미안해. 부모님이 좀 흥분하셨어.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미소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준혁 씨, 그날 당신도 부모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아니야, 미소야. 나는 정말. 준혁의 변명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소가 말을 끊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소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이가 딸에게 다가왔어요. 미소야, 괜찮니? 미소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들 본성을 알게 돼서. 김정호가 거실로 나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딸이 현명해. 그런 집안과 인연 맺으면 평생 고생할 뻔했어. 하지만 김정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배어 있었어요. 미소야, 아버지가 미안해. 우리 때문에 너가.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미소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전 아버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미소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1년 넘게 사귄 남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님 편을 들었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밤 미소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최 회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이었어요. 미소 언니, 저예요. 서연이. 미소가 놀라며 대답했어요. 서연아, 웬일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니, 그날 저희 가족이 너무 심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소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서연아,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언니, 저는 언니가 정말 좋았어요. 오빠가 바보예요. 그런 좋은 사람을 놓치다니. 서연의 말에 미소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서연아.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언니, 오빠한테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오빠도 후회하고 있어요. 미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아, 어떤 일은 되돌릴 수 없어. 오빠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그날 저녁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준혁이었습니다. 미소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만나자. 미소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준혁 씨, 할 말 있으시면 하세요. 아니면 가주세요. 준혁이 당황했습니다. 미소야,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요? 미소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준혁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미소야,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나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미소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이라고요? 그날 당신이 부모님 편을 들 때는 사랑이 어디 있었어요? 준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김정호가 나와서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우리 딸이 싫다는데 계속 괴롭히면 안 되죠. 준혁이 김정호를 바라봤어요. 아버님, 저 정말 미소를 사랑해요. 김정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사랑한다면 우리 딸을 편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만 가세요. 준혁은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매일 미소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미소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미소는 준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준혁의 끈질긴 구애는 오히려 짜증으로 변했습니다. 미소야, 네가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나 같은 남자 다시 못 만날 텐데. 준혁의 말에서 진심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양보해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맞아요. 당신 같은 남자는 다시 안 만날 거예요. 그게 제 목표거든요. 그날 밤 최 회장이 직접 미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정호와 박순희는 긴장했어요. 미소는 침착하게 최 회장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회장이 거만하게 말했어요. 미소 씨, 우리 준혁이가 이렇게 매달리는데도 마음이 안 움직여지나? 미소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전혀요. 최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야? 돈이야? 아니면 집이야? 미소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최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버려둬? 너 같은 청소부 딸이 우리 준혁을 차버리고 꿈도 꾸지 마라. 평생 후회할 거야. 미소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후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신 아버님도 후회하실 일이 생길 거예요. 최 회장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가 후회할 일이라고? 청소부 딸 주제에 무슨 배짱이야? 곧 아실 거예요. 그때 기억하세요. 평생 더러운 곳이나 치우는 집안에서 살라고 하신 말씀. 최 회장은 화가 나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미소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최 회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평생 더러운 곳이나 치우는 집안에서 살아보세요. 미소는 다짐했습니다. 네, 정말 그럴 거예요. 하지만 당신들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미소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파혼 소식은 금세 친척들에게 퍼졌습니다. 미소의 75세 할머니 정현숙이 시골에서 급히 올라왔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보자마자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미소가 고생 많았구나.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미소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정현숙이 미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그런 사람들과는 살 수 없어. 할머니는 며칠 동안 미소 집에 머물렀어요. 매일 김정호와 박순희가 청소일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여러 건물을 돌아다니며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미소야, 할머니가 내게 줄 게 있단다. 어떤 거예요, 할머니? 정현숙이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 부모님이 30년간 청소 일을 해오셨잖아.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 미소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할머니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미소야, 내 부모님은 어떤 때 어떤 세제가 필요한지, 어떤 곳이 잘 안 닦이는지, 사람들이 어떤 청소용품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 정현숙의 말에 미소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긴 해요. 부모님이 항상 시중에 파는 세제들 불만이 많으셨거든요. 그래, 바로 그거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이야기인데, 워낙 가난해서 비싼 세제를 살 수 없어서 직접 만들어 썼단다. 미소가 놀라며 물었어요. 할머니가 세제를 직접 만드셨어요? 그럼 소다하고 구연산, 천연 오일 같은 걸로 만들었지. 요즘 세제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어.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화학세제 때문에 고생하더라. 정현숙은 미소의 손을 잡았어요. 내 부모님의 30년 경험과 할머니의 옛날 지혜를 합치면 정말 좋은 청소용품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내가 천연 재료로 안전한 청소용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미소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요? 그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대학도 나왔고 똑똑하잖아. 게다가 부모님이 청소 일을 하시니까 어떤 제품이 정말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게 바로 너의 강점이야. 할머니의 말에 미소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지펴졌어요. 그동안 부모님의 청소일 때문에 받았던 모욕들이 오히려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미소에게 천연 청소용품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3대1 비율로 섞어봐. 여기에 레몬 에센셜 오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미소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할머니, 이 혼합물이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럼 화학세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도 좋아. 특히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이런 게 최고지. 정현숙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김정호와 박순희도 집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보였어요. 미소야, 이게 뭐 하는 거니? 박순희가 신기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천연 청소용품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미소가 자신이 만든 다목적 세정제로 싱크대를 닦아 보였습니다. 정말 반짝반짝해졌어요. 김정호가 감탄했습니다. 어머, 정말 깨끗해지네. 냄새도 상쾌하고. 아버지, 이거 정말 효과 좋죠? 그러게. 우리가 회사에서 쓰는 세제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김정호가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미소야, 이런 걸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미소는 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사업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30년간 쌓은 청소 경험과 할머니의 천연 세제 제조법을 합치면 정말 특별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소는 할머니와 함께 작은 실험실처럼 집 한쪽을 꾸몄어요. 여러 가지 천연 재료들을 조합해보며 다양한 청소용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화장실용 클리너, 유리창용 세제, 다목적 세정제까지 하나씩 만들어 나갔어요. 미소야, 이 비누 거품 클리너는 어떻게 만든 거니? 박순희가 신기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코코넛 오일과 가성소다를 적절히 섞어서 만든 거예요. 시중 세제보다 훨씬 순해요. 김정호도 딸의 실험에 적극 참여했어요. 미소야, 이 세제로 사무실 바닥을 닦아봤는데 정말 좋더라.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도 뭔 세제냐고 물어보시더라.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한 미소의 청소용품 제조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김정호와 박순희도 딸의 변화를 느꼈어요. 미소야, 내가 만든 세제들 정말 대단해. 우리가 30년 동안 써본 세제 중에 최고야. 정말요?
그럼 특히 이 화장실 클리너는 곰팡이까지 깨끗하게 없어져. 냄새도 전혀 안 나고. 박순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미소야, 이제 할머니가 할 일은 다 했다. 내 부모님의 30년 경험과 할머니의 지혜를 물려받았으니 이제 너만의 길을 가야 할 때가 됐어. 미소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정현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아이야. 내 부모님이 청소부라고 무시받았던 그 경험이 바로 너의 무기가 될 거야. 무기라고요? 그래. 너는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 어떤 곳이 잘 안 닦이는지, 어떤 세제가 정말 필요한지. 그런 사람이 만든 청소용품이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리가 없어. 할머니, 그럼 정말 해볼까요? 그럼 해봐야지. 하지만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확실하게 해야 해. 그날 밤 미소는 혼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미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시골로 돌아간 후 미소는 본격적으로 청소용품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매일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작은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했어요. 부모님이 현장에서 겪는 실제 문제들을 듣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미소야, 오늘 청소하다가 정말 고생했어. 김정호가 집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왜요, 아버지? 유리창에 붙은 때가 도대체 안 떨어지더라. 어떤 세제를 써도 소용없어. 미소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때인데요? 음식점 창문인데 기름때랑 연기때가 뒤섞여서 정말 지독해. 시중 세제로는 한계가 있더라고. 김정호의 말에 미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다음 날 미소는 기름때 전용 유리창 클리너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초, 에탄올, 그리고 천연 계면 활성제의 비율을 바꿔가며 실험했어요. 이번에는 어때요, 아버지? 어머, 이거 정말 좋다. 한 번에 깨끗하게 닦여. 박순이도 딸이 만든 세제들을 직접 사용해보며 피드백을 줬어요. 미소야, 화장실 세제는 정말 대박이야. 곰팡이까지 깨끗하게 없어지고 냄새도 상쾌해. 정말요? 그럼 이 레시피로 확정할게요. 5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 미소는 7가지 기본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모두 천연 재료로만 만든 친환경 제품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동료 청소부들도 미소의 제품에 관심을 보였어요. 정호 씨, 요즘 쓰시는 세제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효과가 좋다던데. 미소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미소의 청소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미소는 소량씩 제조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런 세제는 처음이에요. 냄새도 안 나고 효과는 최고예요. 미소가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박람회 소식을 발견했어요. 전국 소상공인 박람회에서 혁신 제품을 찾습니다. 미소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이 박람회에 나가보고 싶어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정호와 박순이는 딸의 결심을 보고 놀랐어요. 정말? 그런 큰 행사에? 네,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희 제품이 정말 좋잖아요. 부모님의 지원으로 미소는 박람회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참가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가족 모두가 힘을 모았어요. 미소는 제품 포장도 직접 디자인하고 브랜드명도 정했습니다. 미소케어였어요.
박람회 당일 미소는 떨렸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기업체나 전문업체들이었어요. 미소처럼 개인이 참가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할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안녕하세요. 미소케어입니다. 청소 현장에서 직접 개발한 친환경 청소용품이에요. 미소가 부스를 찾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사람들도 미소의 열정에 점점 귀를 기울였어요. 정말 천연 재료로만 만든 거예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베이킹소다, 구연산, 천연 에센셜 오일만 사용했어요. 화학 계면 활성제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소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럼 세정력은 어떤가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미소가 준비한 시연 도구로 실제 청소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기름때가 말끔히 사라지는 모습에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심사위원들이 미소의 부스를 찾아왔을 때 미소는 더욱 당당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30년 청소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제품들을 개발했어요.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제품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청소 일을 하신다고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때 어떤 세제가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것이 저만의 강점이에요. 심사위원들이 미소의 제품을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정말 세정력이 뛰어나네요. 그런데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천연 재료라서 그래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쓸 수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셨어요? 부모님이 매일 현장에서 겪으시는 문제들을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유리창에 붙은 기름때가 잘 안 닦인다고 하시면 그것만을 위한 전용 클리너를 만드는 식으로요. 심사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현장 중심적인 접근이네요. 이런 제품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격은 어느 정도로 책정하실 건가요? 시중 제품보다 20% 정도 비싸지만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박람회 마지막 날 시상식이 열렸어요. 혁신상 수상자는 미소케어 이미소 씨입니다. 미소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불린 것이 꿈 같았습니다. 시상대에 올라가는 미소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시상식 후 인터뷰에서 미소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청소부라고 무시했지만 그 경험으로 혁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나요? 미소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청소를 직접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말 필요한 청소용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뉴스가 나간 후 미소에게는 축하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김정호와 박순희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미소가 정말 대단해. 박람회에서 여러 업체들이 미소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제품 공급 계약을 하고 싶다는 곳들이었습니다. 미소 씨, 저희 온라인몰에서 판매하고 싶은데요. 저희 매장에도 입점 가능한가요? 미소는 신중하게 검토했어요. 무작정 많이 파는 것보다 품질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규모 온라인 판매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첫 달 판매량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00개 한정 판매했는데 하루 만에 완판됐어요. 정말 깨끗해져요. 냄새도 안 나고 효과는 최고, 아이들에게 안전해서 좋아요. 청소부 경험으로 만든 제품답게 정말 실용적이에요. 구매 후기들도 폭발적으로 좋았습니다. 박람회 수상 후 미소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고 투자 제안도 여러 곳에서 왔어요.
미소는 신중하게 사업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품질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곳들은 모두 거절했어요. 미소 씨, 저희와 함께 사업을 확장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 투자자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미소케어의 철학에 공감하는 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단순히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거든요. 결국 미소는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많은 소규모 투자자와 손을 잡았어요. 경영권은 미소가 갖고 투자자는 마케팅과 유통을 담당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미소케어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키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미소 대표님, 이번 신제품들 반응이 정말 좋네요. 마케팅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특히 세탁세제가 인기가 많아요. 아토피 있는 아이들 어머니들이 많이 찾으신다고 해요. 미소가 뿌듯해했어요. 미소는 부모님의 현장 경험을 계속 활용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청소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세요? 미소야, 카펫 청소가 정말 어려워. 기존 제품들은 냄새만 덮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 미소는 즉시 카펫 전용 클리너 개발에 착수했어요. 천연 효소를 이용해서 냄새의 원인까지 분해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야. 애완동물 냄새까지 완전히 없어져. 김정우가 감탄했어요. 홈쇼핑에서도 러브콜이 왔어요. 미소케어 제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홈쇼핑 출연은 미소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미소케어 대표 이미소입니다. 저는 청소부 부모님의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제품들을 개발했어요. 미소의 진솔한 스토리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소 대표님, 홈쇼핑 첫 방송 매출이 1억을 넘었어요. 담당자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믿어지지 않아요. 미소도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제품을 원한다니. 성공과 함께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청소부 딸에서 CEO로 부모의 직업이 무시가 아닌 경쟁력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미소는 인터뷰에서 항상 겸손했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분들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동기를 줬거든요. 기자가 더 자세히 물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저 가족 보고 평생 더러운 곳이나 치우는 집안에서 살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매일 청소와 관련된 일을 하며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성공의 의미로요. 그 기사를 본 최 회장은 불쾌했어요. 저 애가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준혁은 궁금해서 미소케어를 검색해봤습니다. 미소의 사진이 나왔어요. 정말 자신이 알던 그 미소였습니다. 서연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미소 언니 정말 대단하다. 오빠가 놓친 거 맞지? 준혁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후회도 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소케어의 성장은 계속됐어요. 전국 대형마트 입점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미소 대표님, 이제 대형마트 진출을 고려해 볼 때가 됐어요.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모두 연락이 왔어요. 미소는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결국 미소는 세계 대형마트 체인에 입점하기로 했어요. 미소 대표님, 대박이에요. 고객 만족도가 98%예요. 미소케어는 이제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진출한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부모님의 직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정우와 박순희가 청소하는 업체에서도 미소케어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정호 씨, 이거 설마 댁 따님이 만든 그 제품이에요? 네, 맞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딸이 이런 회사 사장이라니. 동료들이 부러워했어요. 김정호와 박순희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도 조금 덜었고요. 그날 저녁 미소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꿈만 같아요. 김정호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해. 그런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성공했네. 박순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미소야,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 이 모든 게 어머니, 아버지 덕분이에요. 30년간 쌓으신 경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미소케어 런칭 1년 후, 미소의 성공은 업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청소용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매출도 연간 100억 원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한식품그룹이었어요. 전국 500개 대한마트를 운영하는 최 회장의 회사였습니다. 미소케어 대표님께 드릴 제안이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미소는 잠시 숨이 막혔어요. 바로 그 최 회장의 회사였습니다. 1년 전 자신과 부모님을 모욕했던 그 사람의 회사에서 이제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제안인지 궁금하네요. 저희 대한마트 전 매장에 미소케어 제품을 독점 공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건도 상당히 좋게 드릴 수 있어요.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미소가 직접 대한식품그룹을 방문했을 때 최 회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상견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미소 대표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 회장이 90도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미소는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최 회장은 미소를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저희 대한마트는 전국 5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소케어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야말로 저희 매장에 꼭 필요한 거죠. 최 회장이 열심히 설명했어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미소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독점 공급 계약으로 연간 200억 원 규모입니다. 마진도 다른 곳보다 훨씬 좋게 드리겠어요. 정말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건가요? 미소가 물었어요. 최 회장이 답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많이 찾거든요. 특히 미소케어는 스토리도 좋고 품질도 검증됐잖아요. 스토리요? 네, 청소부 출신 가정에서 만든 청소용품이라는 스토리 말이에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최 회장의 말에 미소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2년 전에는 청소부라고 무시했으면서 이제는 그것을 스토리라고 칭찬하다니. 회의실에 이명자와 준혁도 함께 참석했어요. 미소 대표님, 저희 회사와 함께 하시면 전국 유통망을 통해 더 큰 성공을 거두실 수 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소가 답했어요. 언제까지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최 회장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미소가 회사를 나올 때 서연을 만났어요. 미소 언니. 서연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서연아, 안녕. 여기서 일해? 네, 마케팅팀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성공하다니.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언니, 혹시 우리 가족 기억나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어떻게 잊겠어? 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우리 가족이 너무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신경 쓰지 마.
미소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언니, 혹시 우리 회사와 거래하시게 돼요? 글쎄, 아직 결정 안 했어. 그날 저녁 미소는 부모님과 상의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최 회장 회사에서 거래 제안이 왔어요. 김정호와 박순희가 놀랐습니다. 그 사람 회사에서? 네, 전국 500개 매장 공급 계약이에요. 거래를 해야 하나? 박순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사업적으로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복잡해요. 미소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정호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미소야, 이제 너는 성공한 사업가야. 개인 감정보다는 사업적 판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겠어요. 일주일 후 미소는 대한식품그룹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까다롭게 걸었어요. 품질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방향도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최 회장이 흔쾌히 동의했어요. 물론입니다. 미소 대표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소케어를 대박 내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미소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2년 전 자신을 무시했던 그 사람이 이제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혁도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미소 대표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말 훌륭한 제품이에요. 1년 넘게 사귀었던 연인이 이제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것이었어요. 계약 체결 한 달 후, 대한마트에서 미소케어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미소 대표님, 첫 달 매출이 50억을 넘었어요. 담당자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예상보다 훨씬 좋네요. 최 회장도 만족스러워했어요. 미소 대표님, 고객 반응이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밤 미소는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과거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소케어와 대한식품그룹의 계약이 체결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기대 이상이었고 미소케어는 이제 청소용품 업계의 절대 강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대한식품그룹에 닥쳤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대한식품그룹 최 회장이 횡령과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를 본 미소는 놀랐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문제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혹으로 시작됐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큰 문제들이 드러났어요. 대한식품그룹이 지난 10년간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은행들은 대출 회수에 나섰어요. 미소 대표님, 대한식품그룹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계약은 유효하니까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대한식품그룹의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미소케어 제품 대금 지급도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소 대표님, 3개월치 대금이 밀려 있어요. 얼마나 되는데? 약 80억 원입니다. 미소는 고민에 빠졌어요. 다른 거래처들도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한식품그룹 회생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최 회장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었어요. 대한식품그룹 최 회장, 횡령 혐의 구속영장 신청 뉴스를 본 순간 미소는 이 회사가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최 회장이 구속된 후 대한식품그룹은 급격히 무너졌어요.
전국 500개 매장 중 절반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도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은 대량 해고됐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명자는 하루아침에 회장 부인에서 범죄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경매에 넘어갔고 가족들은 작은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30년간 누려왔던 부유한 생활이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준혁은 백수가 됐어요. 회사가 망하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대한식품그룹 출신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아버지의 횡령 혐의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절망에 빠져 술과 도박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술만 마시며 지냈어요. 이 모든 게 다 미소 때문이야. 준혁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소를 원망했습니다. 이명자는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그동안 집안일만 하며 살았던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가난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명품 옷들은 모두 팔았고 귀금속도 하나씩 내다 팔았어요. 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명자는 작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어요. 과거 명품만 입고 다니던 그녀가 이제는 마트 유니폼을 입고 일해야 했어요. 서연만이 가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달에 150만 원 남짓한 돈밖에 벌 수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미소의 성공은 계속됐습니다. 대한식품그룹과의 계약이 끝나자 다른 유통업체들이 줄을 서서 제안했어요. 미소 대표님, 저희와 계약해주세요. 미소케어 제품 없으면 매장 운영이 어려워요. 미소는 신중하게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했어요. 품질과 철학을 중요시하는 업체들과만 거래했습니다. TV에서도 미소를 찾았어요. 여러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안이 왔습니다. 미소는 그 중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택했어요. 시청률도 높았고 미소의 인지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언론에서는 미소를 국민 CEO라고 불렀어요. 20대 나이에 이룬 성공이 화제였습니다. 미소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인터뷰에서 항상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혁이 술에 취해 미소케어 본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소야. 나야, 준혁이야. 경비원이 제지했지만 준혁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미소야, 나 좀 도와줘. 정말 힘들어. 미소가 사무실에서 내려왔어요. 준혁은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2년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준혁 씨, 어떻게 오셨어요? 미소야, 제발 나 좀 도와줘. 우리 좋은 사이였잖아. 준혁이 애원했습니다. 미소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세요. 미소야, 내가 잘못했어. 그때 부모님 편을 든 것도 잘못이었고. 준혁이 울먹였어요. 하지만 미소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준혁 씨, 이제 우린 남남이에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며칠 후 이명자가 미소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예요. 이명자예요. 박순희는 놀랐습니다. 이명자 씨? 웬일이에요? 이명자의 목소리는 초라했어요. 우리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정말 힘들어요. 박순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도와달라고요? 2년 전에 우리한테 한 말 기억하세요. 청소부 집안이라고 무시하셨잖아요. 이명자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했어요. 하지만 박순이는 냉정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우리 미소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이명자가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미소한테 부탁해 주세요. 우리 준혁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박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요. 당신들과는 인연이 끝났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명자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울었어요. 미소는 어머니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이제 그분들과는 상관없이 살아요. 그날 밤 최 회장은 감옥에서 기사를 봤어요. 미소케어가 업계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이 2년 전 무시했던 그 청소부 딸이 이제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기업가가 된 것이었어요. 최 회장은 후회했습니다. 그때 미소를 무시하지 말고 좋게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지금쯤 미소가 며느리가 되어 가족을 도와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미소는 이미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었어요. 자신은 감옥에 있고 가족들은 반지하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미소는 이제 청소용품업계 1위 CEO가 되었어요. 해외 진출도 성공해서 일본과 중국에도 진출했습니다. 미소케어는 이제 단순한 청소용품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어요. 미소의 성공과 달리 최 회장 가족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준혁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마트에서 번 돈마저 술값으로 날렸습니다. 가족들은 준혁을 포기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 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과음으로 인한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병원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이 절망적인 마음으로 미소에게 연락했어요. 미소 언니, 저예요. 서연이에요. 3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언니, 죄송한데. 오빠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요. 병원비가. 미소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서연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으니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이 어디야? 성모병원이에요. 하지만 언니가 올 필요는. 곧 갈게. 미소가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서 본 준혁은 정말 초라했어요. 몇 년 전에 건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소야. 이명자가 미소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미소가 조용히 말했어요.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미소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명자가 미소의 손을 잡고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미소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준혁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미소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미소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됐어요. 건강부터 챙기세요. 미소야, 나 정말 바꿀게. 술도 끊고 일자리도 구할게. 준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소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말 바뀔 의지가 있다면 기회를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준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대우예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미소야. 정말 열심히 할게. 미소가 조건을 말했습니다.
대신 술을 완전히 끊으셔야 해요. 한 번이라도 술을 마시면 즉시 해고해요. 약속할게. 절대 안 마실게. 준혁이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최 회장이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미소는 고민 끝에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미소 씨,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을 도와줘서. 최 회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괜찮아요. 미소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한 제가 잘못이었어요.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미소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미소 씨 같은 사람을 무시한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당신의 성공을 보니 정말 대단합니다. 미소가 최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죠. 저도 그때 많이 배웠어요. 뭘 배우셨다는 거죠?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떤 모욕도 오히려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최 회장이 감동했어요. 미소 씨 마음이 정말 넓으시네요. 저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텐데.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원망하고 살면 내가 힘들어져요. 그보다는 그 에너지를 성공을 위해 쓰는 게 낫죠.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출소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미소가 교도소를 나오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과거의 모욕이 오히려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1년 후, 준혁은 미소케어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정말로 술을 끊었고 청소팀 리더까지 승진했어요. 서연은 미소케어 마케팅팀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미소와는 진짜 자매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미소는 이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CEO이자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할머니,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미소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 사업도 시작했어요. 청소의 가치를 아는 미래 인재들을 키우고 싶어요. 많은 학생들이 미소의 도움으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미소는 기자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저를 무시했던 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그분들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거든요. 때로는 역경이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소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청소용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일에 기여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미소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버지의 30년 경험이 제게 이런 기회를 줬어요. 김정호와 박순희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해. 그런 사람들까지 용서하다니. 어머니, 용서해서 제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상견례에서 모욕을 당했던 그 청소부 가정의 딸은 이제 누구보다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